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준3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4급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급도 준3급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인급수잖아요. 괜히 공인급수겠습니까? 자, 글자도 어렵고 획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또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또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준3급이 어떤 시험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먼저 정체를 알아봐야 우리가 또 그에 대한 공략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준3급 합격자 우대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위 급수를 포함해서 준3급까지 어떤 우대사항입니다. 자, 보면 뭐 대학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 지원, 자, 이런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입 면접식 가산점, 학점 또는 졸업 인정, 여기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 가장 기대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또 공부하는 맛이 또 나겠죠, 그죠? 그래서 준3급 시상 기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량상 같은 경우, 우량상과 우수상이 있는데, 우량상이 좀 하위고, 우수상이 조금 더 위입니다. 상위입니다. 그래서 우량상 같은 경우, 초등학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13점,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등 120, 고등 120. 자, 일반인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자, 우수상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 이하는 120점, 중등 127, 고등 135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3급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딱 나는 몇 점을 받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부하는 재미도 나고 또 학습 효과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자 능력 검정 준3급이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연 4회 있습니다. 4번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 배정은 읽기가 1500자입니다. 즉 누적해서 저기 8급부터 준3까지 누적해서 1500자. 그 다음에 써기가 750자인데 이 써기는 준4급 한자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준4급 한자까지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출제 기준 같은 경우 지금 총 11개 영역입니다. 도금부터 시작해서 약자까지 총 11개인데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금이죠. 도금은 읽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점수 좀 따가라고 도금 부분에 비중을 많이 맞췄고, 그 다음에 훈은, 이제 훈은까지는 기본이 되겠죠, 그죠? 완성형은 사자성어 완성하는 겁니다. 이따가 좀 자세한 영역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이어 한자 쓰기. 자, 한자 쓰기가 좀 서른 문제죠. 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은 부수, 동이어, 뜻풀이, 동음이어, 약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보면은 도금이겠죠, 그죠? 도금. 그 다음 훈음. 그 다음 한자 쓰기. 그 다음에 완성형, 반이어.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총 150문항에서 105문항, 그러니까 70%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영역을 보면 도금은 문장 속에 표기된 한자의 읽기, 즉 소리 읽기입니다. 문장을 하나 주어집니다. 이것처럼. 자, 이순신 등 남쪽 드라마와 삐리리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이 부분은 배정 한자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이 앞뒤 문맥을 파악한다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즉, 한 글자만 알아도 이게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 따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훈음 같은 경우 제시된 한자의 뜻과 소리 적기. 이렇게 하나씩, 한자씩 제시해 줍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뜻과 소리를 적어주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강의에 들어가서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부수. 주어진 한자의 부수석인데
우리가 부수라는 것은 보통 그 하위 급수에서도 많이 안 다뤘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다른 데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부수는 한자의 뜻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수가 바로 한자의 뜻 부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뜻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근데 이 부수 중에서도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부수, 이런 부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수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굉장히 오답 처리되기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부수 중심으로 부수별로 묶어가지고 글자를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뜻풀이 주어진 한자의 뜻풀이하기. 자, 이렇게 한자어를 제시해주고 그 한자를 뜻을 풀이하는 건데 보통의 뜻풀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자 한자의 뜻을 그냥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뜻풀이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뭐 사전에 있는 글자 토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문맥이 의미상 통하게끔만 써주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의 알릴보 자거든요. 미리의 알릴보.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해 주니까 미리 알리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완성형 좀 어렵다. 어려운 그 유형에 속하는 분야인데 사자성어 빈칸 채우기입니다. 사자성어. 자, 뭐냐 하면은 사자성어를 제시해주고 옆에 풀이를 일단 적어줍니다. 풀이를. 제 눈의 물대기와 같은 말로 자기에게 이론대로만 한다. 자, 이럴 경우 이제 한 칸을 비워두고 이 한 칸을 완성하라는 얘기인데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직역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직역, 그럼 뭐냐? 글자 그대로의 뜻. 글자 그대로의 뜻. 그대로의 뜻을 알아두면은 이게 두 글자씩 해석하면 이게 의미가 통하거든요. 나아받죠. 나의 밭이죠. 끌린 물수. 물을 끌다. 물을 끌어대다. 이렇게. 그래서 직역으로 익혀두는 그런 학습법. 자,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단음인데, 자, 장단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5문제 출제가 되는데, 장단음 우리가 평소에도 이걸 많이,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읽는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첫 음절에서 장음인 글자를 고르라 하면은 뭐, 기획, 연모, 화장, 동지. 자, 이게 첫 음절에서 길게 나는 건지 짧게 나는 건지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국어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앞쪽에 배정한자 일람표에 보면 그 글자마다 옆에다가 장음으로 발음나는 글자들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글자들을 평소에 여러분들 많이 좀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어미이어. 자, 동어미이어는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글자죠. 뜻이 다른 글자.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휘력을 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제시를 보여줍니다. 자, 생각하고 생각하려 고려죠. 그죠? 고려. 그럼 여기서 고려는 생각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고려와 동어미이어를 이룰 수 있는 말을 쓰라 하고 이게 제시어를 내줍니다. 자, 왕건이 개성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그 고려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고려인데 이 동어미이어도 역시 한자 쓰기 한자 있죠. 쓰기 한자와 마찬가지로 준사급 한자까지 준사급 한자에서 나오는 글자를 이용하여 낱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쓰기 한자 연습을 할 때 좀 많이 또 훈련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자, 제시된 한자 약자 쓰기. 지금까지 뭐 하위급수에도 약자가 나왔었죠. 그죠? 약자가 나왔었는데 조금씩 이제 수준이 높아집니다. 조금씩 준사급 한자 약자 쓰기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약자 쓰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일람표에 보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좀 열심히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쓰기. 한자어 쓰기입니다. 자, 역시 문장 속의 한자를 한자로 쓰기. 문장을 제시해주고 그게 한자어에 밑줄을 그어둡니다. 그러면 그 한자어를 한자로 쓰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요구에 이제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분명에다가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럼 이 낱말을 한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낱말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구가 뭘까? 요구가 필요로 하는 것, 뭐 구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그에 걸맞는 한자를 이제 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어. 자, 동의어, 까틀동 뜻의자입니다. 뜻이 같은 말. 자, 그런데 이 동의어는 뜻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고르기라 했습니다. 고르기. 자, 준상급 어려운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좀 나가라고 보너스로 객관식으로 내어줍니다. 객관식. 자, 듣기만 해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제시어를 내어주고 보기에서 뜻이 비슷한 글자를 고르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낱말의 뜻만 알고 있다면 아주 그냥 거저먹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이어 쓰기. 자, 반이어 쓰기는 제시된 한자 및 한자어에 반대되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즉 뭐냐면 두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한자 및 한자어입니다. 한자는 낱글자, 한자어는 두 글자. 상당히 좀 수준이 있겠죠. 자,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글자죠, 그죠? 쇠할 쇠자의 반대자를 쓰라 해서 성할 성. 그 다음에 자 반대어가 되겠죠. 두 글자입니다. 허위죠, 그죠? 허위, 거짓. 그래서 반대어는 두 글자로 진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대자 반이어도 준4급 한자 안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4강입니다. 4급이 정말 힘들었는데 또 44 넣는 거 왠지 좀 꺼림칙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정적인 것을 극복을 해야 다음에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44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배정한자가 총 32강입니다. 배정한자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부수별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도금, 동어미어, 뜻풀이 2강. 뜻풀이는 여기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낱말이 이루어지면 다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훈음, 장단음 1강. 그 다음에 반대어, 유의어, 뜻풀이 역시 1강. 완성형 1강. 한자 쓰기, 뜻풀이, 약자 1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3회 부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될 텐데, 선생님이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늘 했던 말이지만은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매일 한 10분, 20분. 이렇게 1시간씩 안 해도 좋습니다. 10분, 20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배운 내용을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자 시험은 내가 배운 내용을 얼마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급수에서 얘기했지만은 한자를 통으로 보지 말라. 통으로. 항상 한자는 결합된 한 글자이다. 결합된 글자. 이미 만들어진 글자끼리 갖다 붙여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으로 그걸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생각해라. 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앞으로 또 본 강의에서 열심히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